안녕하세요. 내년에 경제성장률 0%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비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금리 인상의 충격이 이제 서서히 우리 현실로 다가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최대죠. 무역수지 적자폭이 얼마입니까? 254억 달러죠. 한국 돈으로 35조 원입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계기업 부채를 합친 민간신용은 3,500조입니다. GDP 대비 220%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부 부채 합치면 얼마입니까? 3,500에 1,100 하면 4,600조죠. 게다가 전세금까지 합하면 5,000조가 넘는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부채의 더미가 우리를 놔두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 다음은 언제 어떤 때 위기로 역사가 기록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97년 IMF 외환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최악의 상황을 설정해놓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괜찮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라는 건 매우 안 좋은 신호임은 분명한 겁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정부부채가, 기업부채가 급격히 늘어가 있는 이쯤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건 더 안 좋은 신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갔던 게 갑자기 바로바로 여파가 미치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의 격차를 두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여파가 미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디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시중금리가 급등하면 부채를 진 사람들이 감당 못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내수가 튼튼하고 내부에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구조면은 금리를 조금 덜 조정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외와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더디게 올린다고 시중금리가 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는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최대한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경제 상황도 매우 암울합니다.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점점 더 전 세계가 안정적인 물가 흐름, 40년 동안 있었던 것들이 끝나고 장기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변한 상황을 새로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비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중국이 생산해서 저물가의 상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들이 잘 안 되죠. 중국 내부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져서 그네들 나름대로 내부의 그 부실들을 정리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08년 그 리만 사태 이후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부채들을 떨어내야 됩니다. 한국은요. 한국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 온갖 비천지로 이때까지 버텨왔던 거죠. 2021년 경제성장률이 4%라고 매우 자화자찬했지만 그건 빚을 통해서 이렇게 왔던 성장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험악해지고 어려워지죠. 자영업자들이 원금은커녕 이자 납부도 못해서 계속 미뤄왔던 게 벌써 2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올해 10월입니까? 12월입니까? 그게 이제 돌아오면 그때 그게 잘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가상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시장 리스크들 때문에 내년에 상상을 초월하는 가상금리를 무는 다주택자들, 영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대거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돈 문제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번 시즌에 뼈저리게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서 회사를 가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식비를 줄여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이제 건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마 일상이 될 겁니다. 벌써 뭡니까? 무지주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소비를 하지 않는 걸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단살이 이래가지고 많은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자기의 삶을 좀 더 되돌아보고 또 너무 경제적인 부분 말고 경제 외적인 부분으로서 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좀 삶을 좀
최대한 슬림하게 가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분위기와 새로운 사회 운동이 확산이 됐죠. 아마 앞으로도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아마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경제에 너무 큰 폭풍이 몰아오기 때문인 거죠. 폭풍이 되게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부로 밖에 놔돌아다니면 안 되죠. 함부로 뭔가를 하겠다고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밖에 나가지고 집 짓겠다고 설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풍에 썰려 나가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최대한 조심조심하게 집에 들어와서 집에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방비를 해놓고 삶의 터전, 그러니까는 먹을 거 최대한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아끼면서 최대한 먹어가면서 이 체온도 유지하고 이 따뜻한 봄날이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되는 거죠. 나다니다가 뭐 폭풍에 쏟아지는 그런 것들 맞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나다닐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함부로 나다니고 함부로 돈 많다라고 가시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저 부자예요. 50억 자산가예요. 10억, 30억 자산가예요. 저한테 투자를 받으면 저한테 투자하거나 저의 얘기를 들으면 뭐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료, 수업료 500만원 내, 상담료 300만원 내,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하는 이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영끌하고 비투하게 만들고 코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앞으로 경제가 더 험악해지고 안 좋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늘까요? 줄까요? 늘어나겠죠. 왜? 어떻게든 한탕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더 이제 궁지로 내몰고 그들의 돈을 훔쳐서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려고 수작을 부리겠죠. 아마 앞으로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뭡니까? 뭐 재정 주식 같은 것들도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몰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중국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어렵고 이제 인구는 인구대로 안 늘어나고 뭐 월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경제 성장률이 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 자기네 나라 살 길 찾느라 바쁜 거죠. 한국 들여다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상황이 안 좋고 많이 어렵고 많이 무서운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투자해야 된다, 뭐 주식해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 코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개쓰레기들. 나중에 몽둥이 들고 와서 1000대, 10,000대 때려도 속이 안 풀릴 쓰레기 인간들입니다. 함부로 그런 얘기들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든 좀 현명하게 저축하고 아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달고 맛있고 자극적입니다. 음식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쉽거나 만만하거나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뭐 자신의 자산을 키워가고 자식들을 키우고 또 공부하고 또 배워나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이 그냥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엑스를 할 수 있고 내가 길 가는 행인 1, 2, 3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 분수를 알고 내 처지를 알아야 낮은 자세로 지내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지켜나갈 수 있겠다.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났다고 설치고 내가 과거에 삼성전자의 상무였는데 전무였는데 내가 대기업의 고참 부장이었는데 내가 연봉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본들 소용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처지, 지금의 상황이 제일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음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